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봤지만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주제를 깊이 있고 진지한 토론으로 해결하는 당신의 선택은? 입니다. 저는 이도근입니다. 오늘의 당신의 선택은 주제는 다시 태어난다면 초식동물로 태어나기 대 육식동물로 태어나기입니다. 오늘 토론에 20년간 초식 생활을 해오신 최호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호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방구석 논설위원 최호인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겠어요? 저는 초식동물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다시 태어난다면 육식동물이 되고 싶다. 네. 먼저 주장을 해주시죠. 만약 초식동물, 기린, 코끼리로 태어난다면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건 마치 언제나 이적을 준비하는 프리랜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을 말이죠. 반면 늑대와 사자는 갓생을 삽니다. 2번 자료 띄워주세요. 사자의 활동시간. 수컷 사자는 하루에 20시간을 자거나 쉬면서 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컷 사자가 하루에 20시간을 자거나 쉬면서 보내는 거는 사실 암컷 사자가 독박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암컷 사자에게 독박 사냥을 맡기는 것은 지금 현대의 그런 관념으로는 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뭐였죠? 초식동물은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다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찾아온 자료를 보시면 이건데요. 이거 보세요. 사자가 지금 임팔라를 사냥하려고 하는데 임팔라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네. 일반적으로 어떤 동물이 더 전투력이 높습니까? 그거는 일단 야생 동물들이잖아요. 네. 야생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 자르듯이 딱딱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네. 상황마다 다르다 이렇게 네. 자,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롤입니다. 이건 강력함의 순서대로 나열된 표인데요. 잡식동물인 악마와 인간을 빼면 4위의 악어, 육식동물은 4위에 위치한다 볼 수 있고요. 반면 가장 순위가 높은 초식동물인 소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투력 측면으로 가면 초식동물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 도근아, 롤은 없는 거야. 일단 롤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챔피언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롤은 항상 메타가 바뀌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시즌마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막 무자르듯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제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거 보세요. 지금 암사자가 기린한테 맞아가지고 날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모습도 정말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에 한번 제 주장을 피력해볼까요? 최호인 전문가님의 예. 의견 피력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육식동물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육식동물이 나타나면 그 육식동물의 천적인 그런 동물들은 막 다 피하죠. 네.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육식동물로서. 네. 근데 이제 초식동물의 대표주자 기린 같은 경우는 어떠냐? 기린 같은 경우는 이번 자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명이 초원의 신사입니다. 초원의 신사. 예, 초원의 신사 기린. 그렇습니다. 네, 다음 자료 3번을 보실까요? 이건데요. 이거 보시면 어때요? 얼룩말이랑 아니, 굉장히 외로워 보입니다. 얼룩말이랑 기린들이 같이 있죠. 이 얼룩말들이랑 기린이 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기린이 그 높은 이 신장을 이용해서 그 사자나 호랑이 같은 천적들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고 있다가 딱 나타나면은 다른 동물들한테 경고 신호를 주고 다 같이 도망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동물들과 같이 잘 지내는 이런 초식동물의 인싸성이랄까요? 다른 동물과 확인할 공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악어, 네, 악어새라는 귀여운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네, 그 부분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인 말이죠. 네, 오히려
초식동물보다 네. 육식동물이 더 인싸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자료가 있을까요? 자료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초식동물이 살아남는 방법은 네. 육식동물이 왔을 때 더 빨리 뛰어서 네. 자기 친구를 먹이로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이분들은 보시면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다 자기를 대신할 자기 대체 먹이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최혜병님은 어제 얼룩말 친구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사자한테 먹히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도망가야죠.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먹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초식동물로 태어난다는 건 강제 비건을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 6번 자료 띄워주세요. 네. 최호인 전문가님은 어떤 사진에 더 눈이 가십니까? 아무래도 오른쪽에 있는 고기가 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초식동물로 태어난다는 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왼쪽과 같은 초식을 해야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늑대나 곰과 같은 육식동물은 열매를 먹습니다. 선택적 채식을 해요. 이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초식동물이 신선한 고기를 보면 먹습니까? 허겁지겁 놀라서 도망갑니까? 허겁지겁 눌러서 도망가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자료 11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아사이언스라는 신문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한국인 채소 소비량 세계 1위. 네.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채소를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육식동물이 더 좋은 이유로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인 민족은 세계에서 채소를 가장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뭔가 좀 부정한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진 않고요. 한국인이 가장 채소를 많이 소비한다. 예. 하지만 한국인도 고기 많이 먹습니다. 한국인은 잡식동물이지 초식동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요. 이제 고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이 3번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우리 네. 뭐 특별한 날이나 뭐 맛있는 가족들끼리 다 외식하러 갈 때 가장 최고로 으뜸으로 꼽는 메뉴가 뭡니까? 소고기죠. 소고기죠. 예, 한우죠. 네. 결국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육식을 이렇게 탐미하지만 결국 그 육식도 초식동물인 소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 인간도 육식을 초식동물로부터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결국에 초식동물이 있어야 육식동물도 있고 초식동물이 있어야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뇌절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먹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최호인 전문가님은 그건 아니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왜 봐요 이걸? 지금 다시 태어나고 싶은 동물 고르는 건데 먹히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대충 초식동물을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네. 그리고 지금 네. 먹고 먹히는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호인 전문가님은 생태계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습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고 따분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무래도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받는 게 좋겠죠. 육식동물은 네. 생태계 정말 필수적이에요. 왜냐면 약한 개체를 잡아먹고 시체를 처리하는 일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육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자면요.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하셨죠? 예. 생명과학 하셨으면 아마 알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 육식동물만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먹고 살아남잖아요. 네. 그래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적절한 어떤 비율을 이루고 있어야 생태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그래서 초식동물이 생태계에 필요 없다? 이 말씀은 조금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제 말은요. 네. 초식동물이 생태계 필요 없다. 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런 초식동물 중 하나로 태어나고 싶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지. 네. 아, 초식동물은 모두가 어차피 초식동물이 될 필요는 없어요. 피식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모두가 초식동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초식동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할 거는요, 이거예요. 이 사진을 네. 보면 뭔지 아시겠나요? 수련을 하고 계신 할아버지 네. 같은데요. 이거는 중국 화산 연화봉 정상에서 태극권 초식을 수련하는 한 필자입니다. 태극권 네. 초식. 네, 요즘에 웹툰이나 이런 웹소설에서 무협지가 되게 인기잖아요. 그리고 무협지의 네.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무술이죠. 네. 그리고 그 무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게 바로 초식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 또 인정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무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공격력 아니겠습니까? 3번 자료 띄워주세요. 네. 자, 보시면 네. 왼쪽에 대표적인 초식동물 알리스타입니다. 네. 알리스타의 공격력은 몇 칸이죠? 한 칸입니다. 예, 한 칸. 하지만 네. 대표적인 육식동물 네. 악어, 레넥톤의 공격력은 몇입니까? 2칸입니다. 네. 누가 더 공격력이 높습니까? 악어가 더 높네요. 네. 이렇게 무술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력은 육식동물이 더 우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박을 해보자면은 이 공격력이라는 게요. 네. 이렇게 1대1 비교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제가 이제 잠시만요. 14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일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기자의 시선, 호주, 토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토끼는 맞습니다. 대표적인 초식동물이죠. 이런 토끼가 미국의 아주 중요한 우방국이자 오세아니아의 왕, 호주를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초식동물들은 한 나라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 또 인정하겠습니다.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보다 더 간지난다는 겁니다. 네. 육식동물은 여러 게임, 영화, 만화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네. 자료 들어주세요.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네. 가장 성공한 영화 시리즈, 네. 쥬라기 시리즈입니다. 네. 왼쪽이 주인공이에요, 오른쪽이 주인공이에요. 오른쪽이 주인공인 것 같네요. 만약 네. 왼쪽 초식 공룡이 네. 쥬라기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다면 네. 이 편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인정해요, 안 해요? 그거는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또 귀여움으로 밀고 나가면 모르니까. 그럼 봐야 하는 게 아닌가. 너무 미개하게 생겼어요, 아. 왼쪽은. 너무 약해 보여.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최호인 농객님, 네. 동물이 나온 영화 중에서 네. 가장 성공한 영화는 바로 조스입니다. 아, 예. 5번 자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네. 하지만 초식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 전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네. 제가 여기서 좀 반박을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초식동물은 좀 뭔가 이미지도 그렇고 비주얼도 그렇고 좀 밀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생각해보시면 세계의 두 번째 국가가 뭐죠? G2 중국이죠. 네.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 뭐죠? 판다죠. 네. 판다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그 특유의 귀여움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식동물들의 그런 점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 영화도 쿵푸 팬더가 있잖아요. 네. 조스는 너무 오래됐어요. 쿵푸 팬더가 요즘 거고 쿵푸 팬더의 그런 IP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쿵푸 팬더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누구죠? 그 타이그리스입니다. 예. 타이그리스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아, 예. 하지만 간판으로 낼 수 있는 주인공은 팬더라는 점. 예. 그건 인정 또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 차례인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전투력에 나왔던 인기로만 얘기했지만 네. 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병장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병장수한 육상 동물은 무엇일까 알아보면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농민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육상 동물 191번째 생일 맞아. 이렇게 거북이인 걸 알 수 있죠. 거북이는 초식 동물이니까 초식을 해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최병님은 네. 몸이 고장나고 쭈글쭈글해진 상태로 네.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이거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나 팽팽하고 그런 상태로 살 수는 없죠. 불로초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렇게 사는 건 의미도 없어요. 최병님은 식물인간 상태로 300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20살까지 살겠습니다. 그래도 한 300세까지 살 수 있으면 300세까지 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식물인간으로 매트릭스의 배터리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 쌩쌩할 때 다 즐기고 죽자. 네. 아, 아, 알겠습니다. 또 이제 주장을 해주시죠. 4번 자료 띄워주세요. 네. 이게 뭐죠? 태권도 미트 아닌가요?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미트. 네. 미트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고기? 미트. 미트. 미트로 고기인가요? 산다는 것은 네. 언제든 공격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모든 공격을 받아내면서 예. 살 자신이 있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네. 최호인 전문가님은 네. 모든 공격을 받으면서 살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미트잖아요. 네. 미트가 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육식동물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왜죠? 아니, 자기들 먹는 고기인데 이 동네 태권도장 가보면 맨날 재민이들 이거 차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막 발냄새 나고? 아니죠. 원래는 저걸 고기를 쳤어요. 고기를. 아, 근데 미트 하다 보니까 미트가 된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것은 네. 고기, 즉 초식 동물이 모든 공격을 받아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초식동물도 고기니까 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공격하고. 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런 원초적인 공격력이나 뭐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구분자를 보시면요. 이게 뭐라고 돼 있죠? 수리 물리학, 연습물이 프리집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죠?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초식동물들은 풀을 먹죠. 네, 그렇습니다. 네, 풀은 풀이죠. 네. 공부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풀이를 잘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식동물들은 어떤 그 지성의 상징인 풀을 지지하는 그런 아주 고차원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초식 그리고 동물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풀이잖아요. 문제풀이 능력. 그렇기 때문에 풀을 지지하는 초식동물들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야 돼? 자, 너무 내절인 것 같으니까 네.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8번 자료입니다. 이게 뭔가요? 벼죠? 쌀이네요. 예, 벼예요. 이건요, 커피 나무죠. 그렇습니다. 또 이건요, 섬유죠. 그렇습니다. 이런 섬유나 커피나 쌀이나 우리 현대사회에서 뺄 수가 없는 거의 필수재잖아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은 다 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예, 초식 동물로 태어나고 예. 싶은 이유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풀을 지지하는 초식동물들의 그런 풀의 그런 것들을 알아본 초식동물들의 인사이트, 우수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당신이 초식 동물로 태어나고 싶은 이유랑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초식동물들이 우수하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15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죠? 얘네들 뭐죠? 비둘기죠. 잡식 동물이네요. 얘네들 비둘기죠. 네, 그렇습니다. 더러운 잡식들. 이 비둘기는요 초식동물이거든요, 사실. 비둘기가 예. 초식 동물이라고요? 예, 구글에 검색해봤는데 초식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비둘기가 초식동물인데, 더러워. 예, 이 비둘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네. 이건 뭐다? 초식동물인 비둘기가
인간 세상인 도시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뭡니까? 더럽고 비둘기들이 냄새나고 끈적하다는 뜻이죠. 아니죠. 초식동물인 비둘기가 인간의 도시까지 다 뒤덮고 있다. 이렇게 초식동물들이 최상의 포식자인 인간한테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도시 한복판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초식동물의 우수성을 알 수 있겠죠? 그 끈질기게 생명력과. 근데 최호인 전문가님은 네. 하루 종일 밥을 섭취해야 하는 비둘기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워라벨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예. 하루에 4시간이라고 네. 20시간 동안 뒹굴뒹굴하는 예. 사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뿌리기를 주워 먹는 비둘기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근데 사자처럼 그냥 방구석에 넣어가지고 뒹굴뒹굴 할 바에는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사자는 네. 항상 그 초원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근데 풀은 어차피 다 똑같은 풀이잖아요. 어딜 봐도. 도시는 차도 구경할 수 있어. 사람들도 구경할 수 있어. 건물들도 구경할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저기 막 싸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뭐 천적한테 먹힐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지금 최호인 농객님은 네. 밖에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자같이 하루에 4시간이라고 뒹굴뒹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후자의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는 것은 당신이 육식동물의 삶을 네.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네. 의병의 날 기념 네. 애국하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의병 사진인데요. 의병은 다른 말로 민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초는 뭐냐? 백성을 질긴 생명력을 가진 잡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네. 이렇게 질긴 생명력을 가진 풀이 있죠? 네. 이런 풀을 지지하는 초식동물들의 인사이트와 우수성.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초는 질긴 잡초고 예. 그걸 먹는 초식동물들의 어떤 인사이트, 그러니까 우수성. 질긴 잡초를 뜯어먹는 탐관오리들의 삶을 지지하고 싶다. 탐관오리들의 삶을 기념하고 싶다. 이렇게 오. 받아들여도 되고요. 아, 좀 곤란하네요. 곤란하게 됐습니다. 제 승리를 인정하시죠? 승리요? 너무 정신없이 제말만 해가지고 누가 이겼는지 잘 모르겠네. 자, 전화 연결로 승패를 한번 가려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자, 전화 거시죠. 동생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네요. 여보세요? 응? 응? 지금 전화할 수 있어? 응. 너는 있잖아. 응? 너는 육식동물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초식동물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오늘? 둘 중에 뭘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아, 어. 나는 초식동물. 알겠어. 자, 이 토론 마무리 하시죠, 이제. 지금까지 당신의 선택은이었습니다. 저는 이독은 저는 방구석 농객 최호인입니다. 감사합니다.